바로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동 범위도 넓고 액션 자체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팔다리 뻗어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백팩까지 합쳐지면은 되게 샤프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무한신성 썬더볼트 모블리데. 일단은 이 이름의 모블리데라는 이름은 실제로 가오리과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팩 자체가 되게 가오리처럼 생겼잖아요. 이름부터가 가오리였던 거예요. 한자로는 마귀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데빌레이스였나? 이 영어로도 그렇게 따로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발매는 25년 2분기 발매가 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53,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좀 둘러보면은 53,900원이라고 했지만은 일단 이 친구 런너가 30장 이상입니다. 심지어 그 런너들도 다 대부분이 큼직한 것들, 가득가득 찬 것들,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패키지에도 보이는 이 모든 컬러는 다 파츠 분할, 특히나 초록 색깔의 포인트들은 메탈릭 그린 코팅 파츠, 은색들도 메탈릭 실버 코팅 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부터 굉장히 두껍고요. 좀 많이 두껍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우리 모블리데 친구, 가오리 친구가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전부 다 조립하고 구성도 전부 나열을 해봤습니다. 뭔가 무장도 이것저것 많고 거대한 백팩도 보이고 거대한 베이스도 보이고 이것저것 많이 보이는데 순서대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용하는 스티커입니다. 요거는 눈 색깔을 원하는 대로 부착을 할 수 있거든요. 좀 진한 초록색 붙일래 아니면 빨간색 붙일래 이런 식으로. 그 외에는 뭐 센서 같은 포인트 스티커 아니면은 이 빛반사용 스티커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모든 부분이 분할이고요. 습식 데칼도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보면은 역시나 여러가지 컬러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유일하게 좀 붙인 게 있는데 저 모블리데 친구, 우리 가오리 친구의 콕피트 디테일을 데칼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딱 3개 붙였습니다. 3개.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용 카드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커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앞뒷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 요거 좀 박스 아트 가지고 멋있네. 아무튼 이렇게 이름만 넣을 것이냐, 아예 박스 아트를 다 넣을 것이냐 라든가, 썬더볼트의 머리라든가, 이쪽은 로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우리 가오리 친구와 이제 그 관련 이제 개발 설정화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선택적으로 끼울 수 있거든요. 베이스 한번 바로 볼까요? 자, 디스플레이 베이스입니다. 일단 스탠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일단 작은 거는 바닥에 세워 놓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각도 조정할 수 있는 축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절들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제 공중 액션을 위한 이제 큰 스탠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동그란 부분을 눌러서 각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각도 조절이 끝났으면 락을 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락을 풀어서 높낮이 조절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에 띄워서 액션 포즈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뒤쪽이 지금 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탠드 2개 중에 선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난 공중 액션을 취할 거야 그러면은 이 뒤에 추가 파츠가 끼워져 있는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스탠드를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끼워둔 건 뭐냐? 우리 방금 봤었던 이 카드 있죠?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전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심플하죠? 대신에 이걸 빼면 이 카드를 이제 끼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끼우고 먼지 끼거나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주면 이러면 이제 바닥 이 배경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원하는 방향 또는 카드를 끼워서 이렇게 전시를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세워서 할 수 있는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이제 백팩에 직접적으로 끼워서 아래에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베이스에 고장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체가 올라가는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안 들었고요. 백팩에 다 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디스플레이 조인트 중 하나인데요. 요 앞에 2개. 얘들은 이 백팩이 가오리로 변형했을 때 쓸
어댑터들입니다. 큰 거는 앞쪽에 끼워져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울 거고, 작은 거는 뒤쪽에 끼워져 가지고 이 밑에 있는 트라이던트를 좀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로켓 앵커용 리드선 2개, 하얀색의 리드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있는 조인트로 이제 백팩과 연결을 할 거고요. 약간 물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앵커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라이던트! 창의 양 끝은 다 메탈릭 그린으로 코팅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뒷면 깔끔하게 코팅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중간 부분은 기본적으로 회색깔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트라이던트라는 이름답게 삼지창 멋지게 되어 있고요. 전부 다 파츠 분할이고요. 코팅 파츠로 다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트라이던트용 조인트인데요. 이거는 백팩을 가오리 형태로 변형시킬 때 이 트라이던트 중간을 잡아줄 결합용 조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쉴드이자 가오리로 변형할 때 머리가 되어줄 부분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컬러는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은색은 메탈릭 실버, 초록색은 메탈릭 그린으로 전부 다 코팅된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윗부분에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뒤쪽도 그렇고요. 아래쪽도 약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도 디테일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뒤쪽에서 제대로 보이지만은 실린더도 있잖아요. 전부 다 가동하는 실린더입니다. 거기에 이 은색은 당연히 메탈릭 실버 코팅 파츠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냐? 쉴드가 이렇게 끝부분이 연장됩니다. 이럴 때 또 실린더가 가동을 연동으로 해주거든요. 요런 거 참 좋죠. 양쪽으로 다 가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실린더 가동하는 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안쪽으로 빛 반사용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에 비추면은 반사가 상당히 잘 되죠. 다음은 건블레이드! 2개 한 쌍으로 들어가 있는 건블레이드라는 무장입니다. 역시나 보이는 모든 컬러는 분할이고요. 무장의 앞부분부터 메탈릭 그린 코팅 파츠, 그 뒤쪽에 노란색은 이렇게 가동하기도 합니다. 들렸다가 내려갔다 해주기도 하고요. 아래쪽 메탈릭 그린도 이쁘고요. 이렇게 연장돼서 총구가 드러나는 형태,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이 위쪽에 있는 하얀색 파츠 가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에 노란색들 드러나는 부분들 전부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이 손잡이 주변으로 메탈릭 그린 파츠가 눈에 띄기도 하고, 이쪽이 나중에 이제 수납할 때 쓸 조인트 들어가는 구멍이고, 아래쪽 이 칼날도 가동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슬라이드 하기도 해요. 이따가 뭐 변형할 때 좀 사용을 할 그런 형태고요. 재밌는 점이 있다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도 하지만 어느 정도 연동해서 조인트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세우면 이제 건블레이드의 블레이드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뒤로 당겨서 내려주고 밑에 연장하면 이러면 이제 건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저 백팩이 변형할 때 이제 가오리의 꼬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설트 라이플! 역시나 보이는 모든 컬러 분할입니다. 저는 손잡이가 앞뒤로 색깔이 분할되어 있다는 게 좀 놀라운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안쪽에 메탈릭 그린 파츠로 해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총구도 메탈릭 실버 도색된 파츠 써서 이렇게 겉부분이나 총구나 이런 게 다 은색으로 빛나는 게 보기가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런 센서 같은 부분들도 안쪽에는 메탈릭 그린 파츠를 쓰더라고요. 거기다가 탄창도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밀어 넣어주고 빼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체용 손으로는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엄지손가락이 가동하는 교체용 손입니다. 그래서 라이플 손 한 세트와 편손 한 세트, 거기에 기본 장착해놓은 주먹손 한 세트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체랑 백팩, 아니 얘가 본체인가? 아무튼 썬더볼트 소체와 이제 모블리대를 담당하고 있는 백팩 남았는데요. 뭐부터 볼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그래도 이제 소체 먼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소체인 썬더볼트 한번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무한신성의 썬더볼트가 이게 바리에이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보라색 계통의 원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컬러도 좌우대칭이고 그랬는데 얘는 와, 비대칭 컬러가 좀 매력 포인트? 골반은 오른쪽이 블랙, 왼쪽이 화이트. 상체는 오른쪽이 화이트, 왼쪽이 블랙. 이런 비대칭은 꽤 멋지더라고요. 이것 때문인지
제조사에서 새로 만든 런너만 20개 정도 된다 막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외장도 보면은 상체 외장도 이렇게 흉부 쪽에서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이제 2개를 조립하는 그런 형태. 재밌었어요.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면은 샤프한 외형, 어마어마한 디테일, 패널 라인도 꽤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좀 날씬하면서도 좀 다부진 체형, 특히나 종아리랑 무릎 쪽 굉장히 다부진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포인트라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원본에도 없었던 이제 안면 바이저. 기존 거에 이렇게 바이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이저가 생기면서 또 수중형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물론 안쪽에도 메탈릭 그린 코팅 파츠를 쓴다거나 뭐 클리어 파츠를 쓴다거나 등등등 들어가 있어요. 눈매도 날카롭게 생긴 게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정면에서 보는 것도 괜찮네요. 거기에 안쪽 덕트부터 해서 뭐 머리에 모든 컬러가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 이마 쪽도 검은색, 메탈릭 그린, 빨간색 다 분할되어 있는 거고요. 머리 옆에 있는 날개, 요런 프레임 노출이라든가 노란 색깔 포인트라든가 역시나 싹 다 파츠 분할이고요. 뒤통수로 가보면은 안쪽으로 메탈릭 그린 파츠를 썼다거나 약간 덕트 디테일이 또 노출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참 괜찮네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목 안쪽도 중하는 코팅 파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색깔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흉부 쪽에서 좌우를 갈라서 흰색과 검은색 파츠를 2개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부 다 파츠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립만 하셔도 문제는 없다. 그러면서도 흉부 위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들이 살짝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흰색이나 검은색 외장들의 패널 라인, 디테일들 이런 것도 좀 돋보이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흉부 덕트는 이렇게 메탈릭 그린 파츠로 감싸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주변은 또 메탈릭 실버 파츠가 감싸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덕트 자체도 그러니까 안쪽 프레임 초록색, 은색으로 3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3중으로. 흉부 정중앙의 클리어 그린, 이쪽도 내부에는 빛 반사용 스티커를 사용한 내부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도 허리 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옆구리 쪽은 역시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등 쪽까지도 이제 좌우 색깔이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허리로 쭉 내려가 보면 허리 쪽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옵니다. 가만 보면은 흰 색깔 외장도 있지만 이렇게 허리처럼 회색깔 외장도 있거든요. 앞쪽도 그래요. 지금 이 덕트 외장에 가려져 있지만 이 내부도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회색은 이제 프레임 단계에서 미리 조립을 해놓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다음은 어깨 쪽. 일단 팔이 연결되어 있는 관절부는 코팅 파츠로 겉을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어깨 외장 같은 경우도 왼쪽은 검은색, 오른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좀 보면은 일단 외장 자체 디테일도 꽤나 멋진데 이렇게 포인트로 메탈릭 그린 파츠 사용하는 부분이나 노란 색깔로 사용되어 있는 덕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위쪽으로는 클리어 그린 파츠가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빛반사 스티커가 쓰였기 때문에 역시 빛에 비췄을 때 빛반사되는 게 훨씬 이쁘죠. 그러면서도 코팅 파츠가 슬쩍 들어가 있고요. 프레임도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눈에 띄죠. 오른쪽 어깨 역시 흰색이긴 해도 역시 패널 라인에 이렇게 먹선만 살짝 넣어줘도 상당히 이쁘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클리어 파츠 안쪽에 뭐 빛반사 스티커 사용을 하고 코팅 파츠를 썼고 앞쪽에 메탈릭 그린 코팅 파츠를 썼고 뭐 이런 것도 형상 자체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색깔만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깨 아래쪽으로도 외장 자체 패널 라인은 꽤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이제 왼팔은 검은 색깔 외장, 손목 외장까지도 검은색인데 비해서 오른팔 쪽은 흰색 외장과 이 손목 외장은 메탈릭 실버 파츠를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은색과 검은색 이런 형태의 비대칭도 꽤 이쁜 구도죠. 바깥쪽도 아예 큼지막한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하면서 겉에 하나 외장을 씌워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만 보면은 이렇게 손목 외장은 이런 메탈릭 그린 파츠를 사용하고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팔 내부라던가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마디마디 가동을 하는 가동손이고 나머지를 교체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손등에도 패널 라인 꽤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골반 쪽은 좌측이 흰색, 우측이 검은색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이라든가 디자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메탈릭 그린 파츠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위쪽은 또 회색 파츠를 감싸는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각진 외형에 이런 패널 라인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리고 프레임 노출도 살짝씩 있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가운데 있는 디자인도 각진 외형이 좀 눈에 띄죠. 프레임도 역시 노출이 살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디자인은 날개처럼 되어 있어요. 뒤쪽은 덕트 디테일이고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큼지막한 날개들이 들어가 있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살짝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있죠, 이거는 또 파츠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 프레임에 연결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외장에 새로 조립한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좀 눈에 띄는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징이라면은 이제 허리 위에는 코팅 파츠를 썼다는 거. 그리고 허벅지도 가만 보면은 허벅지 앞쪽으로는 코팅 파츠를 멋지게 사용을 했고요. 이제 허벅지 옆으로는 흰색이지만 이 위에는 회색깔 파츠를 써서 투톤으로 분할된 것도 특징이고, 프레임 노출 크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허벅지 뒤쪽 가보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나머지 다리 부분도 보면은 일단 큼지막한 종아리와 무릎, 요게 좀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패널 라인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무릎은 프레임 위에다가 흰색이랑 은색 이렇게 파츠를 씌워주는 방식으로 조립됩니다. 좌우 조립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아예 씌워버리는 방식이에요. 종아리 같은 경우는 프레임 위에다가 이렇게 좌우로 검은 색깔 파츠 조립을 하는 방식인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인 내부까지도 코팅 파츠를 쓰면서 여기 안쪽도 연동이 있다는 게 재밌는 점이었어요. 이따가 무릎 가동할 때 한번 봅시다. 그 외에 나머지 외장 부분도 메탈릭 그린부터 요 회색깔, 흰색깔 막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외장 패널 라인들, 발목 쪽도 뒤에는 회색 파츠 사용을 하는 형태고요. 앞쪽으로도 각진 외형과 함께 노출된 프레임,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샤프한 그런 형태의 발 디자인, 거기다가 요 앵클 가드도 약간 터빈스러운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노란색의 작은 부분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확실히 발등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발 쪽도 디테일이 좋죠. 발바닥에도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외장도 전부 탈거를 해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다 스커트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머리부터 아예 프레임도 조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조립이라는 게 프레임에 프레임을 조립을 한다? 그러니까 외장 씌우기 전에 이런 프레임 디테일들도 조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조립 과정이 꽤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흉부라던가 그 외에 뭐 등 쪽이라던가 다 프레임 디테일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도 다 이 내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죠. 어깨 같은 경우는 아예 위쪽도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내부 디테일에도 굉장히 볼만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나마 스커트가 좀 이제 가려지는 내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디테일이 없지만, 스커트도 이렇게 들쳤을 때 안쪽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다리 같은 경우도 뭐 두말할 거 없죠. 종아리라든가 허벅지라든가 이런 데 디테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외장 분해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무장들에도 내부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라이플 같은 경우는 안쪽에 회색 부분 보이죠? 전체적으로 좀 가득 차 있는 형태고, 이 실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부에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여서요. 아래쪽, 위쪽 다 이렇게 가동을 해주고요. 크게 숙이고 드는 건 조금 약하다고 느낄 수도, 그리고 도는 거는 크게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갑니다. 어깨도 이렇게 앞으로 살짝 뽑혀 나오는 형태인데, 안쪽 프레임이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랑 이렇게 살짝 빼줬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도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고요. 어깨 외장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별도 가동, 거기다가 앞쪽 외장, 뒤쪽 외장 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팔 들고 내릴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어깨 외장이 별도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팔 편하게 들고 내리는데 어깨 관절이 좀 타이트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조립할 때 이제 허리나 어깨, 고관절, 무릎 이런 부분들, 주요 힘받는 관절들이 강도가 튼튼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팔 옆으로 드는 것도 편안하게 옆으로 들어줄 수가 있고요. 팔 회전부 당연히 이렇게 위쪽에서도 돌아가 주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팔 하박 회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포즈 잡을 때 좀 원하는 각도가 나오게끔 좀 도와주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손목도 이렇게 안쪽으로 가동하는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도 역시나 축관절로 이제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회전을 해주기도 하고, 흉부, 그리고 허리 중간, 그리고 골반 쪽에서 이렇게 3중으로 허리를 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부 아래쪽 외장이 크게 가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가동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리 크게 숙일 수가 있고요. 드는 부분도 이렇게 중간 관절에서 뒤로 쑥 넘어가기도 해요. 당연히 이제 흉부 스윙도 이렇게 이중으로 흉부 하나, 허리 하나 해가지고 이중으로 돌아가고요. 고관절도 기본적으로 다 볼 조인트 연결이거든요. 근데 앞쪽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지만 바깥쪽은 축관절이에요. 그래서 이중 관절로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스커트를 들어줄 수 있고, 사이드 스커트도 볼 조인트 연결이지만 안쪽에 프레임이 상하 가동도 해주고 뒤로 살짝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나 옆쪽 공간도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뒤쪽 스커트는 크게 가동 안 하지만은 일단 축관절로 뒤쪽으로 살짝 들어지는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공간 많이 생겨났죠? 근데 이 공간이 끝이 아니라 고관절 뒤쪽에 락을 풀어주고 축이 아래로 살짝 빠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축이동도 들어가 있고요. 이대로 다리를 들어주면 90도 이상 아주 크게 다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물론 옆으로 드는 것도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요. 허벅지 쪽에서 당연히 다리 회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연동 기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동을 해보면 움직일 때 연동이 되면서 아래쪽이 가동을 하면서 연동이 되면서 뭔가 막 나오면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겁나게 들었다 막 뭐 이렇게까지 움직여줍니다. 꽤나 크게 움직이는 관절이죠. 이렇게 뒤쪽 종아리가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연동되면서 막 접히니까요. 일단 허벅지 슬라이드, 무릎 슬라이드 하면서 안쪽에 코팅 파츠의 노출, 종아리 같은 경우는 외장이 가동을 하면서 내부 프레임이 연동돼서 안쪽에 있는 플랩도 노출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시 되돌리면서 봤을 때 허벅지가 슬라이드하고 아래쪽 관절 움직이면서 종아리 뒤쪽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쫙 폈을 때 완전히 가려주는 형태. 그래서 조립하는데 이 무릎 주변 조립하는 게 파츠가 상당히 들어간다, 이게 뭐지? 할 때 좀 놀랐어요. 대신에 주의할 점, 이 종아리 안쪽에 코팅 파츠 있죠? 이게 발목 뒤쪽 외장이랑 간섭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힘으로 움직여버리면은 이 외장이 분해돼 버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튕겨나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움직이기 전에 살짝 움직여주면,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돼요. 안쪽 손톱 넣어서 살짝 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발목은 당연히 축관절로 들어가 있고요. 앵클 가드가 아주 크게 움직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발목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뒤로 펴는 부분도 축관절, 굽히는 것도 축관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발 앞쪽이 또 크게 접힌다거나 발가락이 가동을 한다거나 이런 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많이 들어지겠다, 무릎 꿇기 정도는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준 가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썬더볼트 소체는 한번 살펴봤고, 이제 어찌 보면 진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백팩인데요. 왜 이 백팩이 본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콕피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예 콕피트 블록 자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기믹이 뭔가 되게 많습니다. 백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백팩입니다. 매뉴얼에서는 백팩 콕피트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거대한 날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콕피트인 거죠. 일단 백팩 자체의 기믹들이나 외형 이런 걸 먼저 살펴보고, 실드나 건블레이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 백팩을 가오리 형태로 변형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운데 콕피트 쪽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날개는 잠시 빼놓겠습니다. 이게 콕피트 블록인 거죠. 주변이 메탈릭 실버, 메탈릭 그린 코팅 파츠들을 곳곳에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물론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앞쪽은 약간 라이트 디테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본체와 연결될 조인트가 있기도 하고, 옆 라인도 살짝씩이지만 이렇게 프레임 디테일들이 조금씩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작은 날개도 밑에 있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진 장치들 노란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눈에 띕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죠. 여기도 잘 안 보이지만 안쪽에 메탈릭 그린 파츠가 살짝 보여요. 잘 안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바닥면을 보면 이쪽도 프레임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좀 눈에 띕니다.
노란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멋지기도 하고 가운데 코팅 파츠 쓰이기도 했고 좌우로는 이제 메탈릭 그린의 스티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팩에 디스플레이 조인트 끼우는 부분은 이 본체 연결 조인트 밑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는 부분 보이죠? 여기에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조인트 자체가 높낮이가 다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짧은 거 쓸래? 긴 거 쓸래? 편하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게 아니라 가오리 형태로 또 변형을 할 때는 아까 봤었던 조인트 별도로 사용을 해주면서 아예 이거에 맞는 전용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우면서 이 가운데 보면은 좌우로 이렇게 프레임에 고정할 수 있는 돌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에 가오리로 변형할 때는 이 뒤쪽에도 조인트를 하나 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트라이던트를 끼울 겁니다. 이따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그리고 파일럿 탑승하고 있는 이 콕피트 부분도 외장 부분을 이렇게 주변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준 다음 내부 프레임 잠시 한번 감상해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슬쩍 밀면서 콕피트 해치를 열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습식 데칼 콕피트에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쪽에 모니터 디테일, 좌우에 이런 기판들 이런 것들이 디테일로 데칼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콕피트 내부 디테일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 콕피트 자체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서 약간 탈출 포드 같은 느낌이죠. 뒤쪽에 스러스터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빨간 색깔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옆 라인도 꽤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내부를 감상할 수도 있어요. 다시 잘 넣어주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 본체와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이 가동을 하는데 가동할 때 콕피트가 연동해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프레임으로 가려져 있죠. 약간 레일 같은 느낌이고 다시 들어 올리면 이렇게 콕피트가 노출이 되고 숨겨지고 노출되고 이런 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날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겉부분부터 보면은 이제 메탈릭 그린의 스티커 사용을 해서 이렇게 빛 반사 해주기도 했고 안쪽에도 클리어 파츠와 빛 반사 스티커 사용하는 빔포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작은 쪽과 큰 쪽이 다 있어요. 색깔도 다 분할되어 있고요. 따로 무장명이 적혀 있진 않지만 아마 뭐 빔포 아니면 뭐 빔캐논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밑에서 보면은 굉장히 두툼한 형태의 빔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색과 노란색 다 분할되어 있고요. 겉에는 이렇게 흰색의 외장이 감싸듯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도 멋지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 역시 디테일 다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작은 빔포도 보면은 위쪽으로는 코팅 파츠, 프레임, 앞쪽으로도 코팅 파츠와 노란색 파츠 등등 분할되어 있는 이 노란색 포인트들 아주 놀랍고요. 앞쪽으로도 이제 코팅 파츠가 살짝씩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노란 색깔에 분할되어 있는 파츠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물론 내부의 회색도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앞뒤로도 굉장히 기다란 형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보니까 은색이랑 초록색의 라인들이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죠. 외장 사이사이 보이는 초록색도 좀 눈에 띄고 겉에 드러나 있는 이 내부 프레임들도 좀 눈에 띕니다. 거기다가 앞쪽 이 흰 색깔 커버를 위로 들고 제껴주면 안쪽에 미사일이 노출이 되고요. 좌우로 다 빨간색으로 분할된 미사일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런 작은 노란색 부분이나 메탈릭 그린 라인들 이런 거 다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뒤쪽에 역시 코팅 파츠들 사용을 해서 분할된 포인트, 빨간 색깔의 포인트, 안쪽으로도 빨간색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역시 노출되어 있는 약간의 프레임 이런 것도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메인 추진 장치가 두 개가 보이는데 얘들은 다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였을 때 보이는 이 안쪽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노란색의 이 스러스터 파츠가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의 이런 색깔 분할 보는 재미가 좀 있죠. 바닥 쪽은 거의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 파츠가 쓰였다라기보다는 이제 노란색이라든가 이쪽엔 서브암도 달려 있어요. 서브암이 달려 있어서 건블레이드를 여기다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서브암 자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절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꺾고 돌리고 슬라이드해서 연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디테일도 살벌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동도 조금씩 볼까요?
일단 가운데 관절은 당연히 회전 가능하고요. 이 위쪽으로 살짝씩이지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바깥쪽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실린더가 가동을 하면서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죠.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위로 살짝 들 수 있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바깥쪽 날개는 슬라이드해서 연장이 되는데 내부에 프로펠러들이 노출이 됩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있는 프로펠러는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는 걸로 실제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믹 상당히 좋아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프로펠러는 회전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출된 부분에 이런 프레임 디테일도 위아래로 다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오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가운데 조인트를 먼저 껴줄 겁니다. 스탠드에도 올려야 하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디스플레이 조인트들 먼저 좀 껴줍시다. 이 뒤쪽으로도 조인트 먼저 껴놓고요. 아래쪽에 있던 서브암에 요 건블레이드를 장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서브암을 조작해서 연장시키고 들어주고 하는 걸로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게 해서 잘 포개해 줍니다. 이때 건블레이드의 날 부분은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보게끔 좀 조작을 해주고요. 이때 날개 뒤쪽에 돌기가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이걸 들고 작은 칼날을 연장시키면 이 구멍에 이 지금 든 조인트가 끼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이제 각도를 잘 조작을 해서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 두면은 완성입니다. 이쪽은.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자, 이렇게 양쪽 다 만들어 줬으면은 이제 트라이던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 트라이던트를 아까 뒤쪽에 끼워둔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칼 날 자체를 잘 껴주면은 이렇게 건블레이드와 가운데에서 살짝 살포시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트라이던트 고정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끼워주는 건데 트라이던트 손잡이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조인트를 껴줍니다. 그러면서 양옆에 있는 노란 색깔 파츠를 지금 끼운 이 조인트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반대쪽에서도 조인트를 껴서 트라이던트와 건블레이드 두 개를 하나로 고정을 시켜주면 완성입니다. 마무리로 앞쪽에 쉴드 장착! 이렇게 해서 모블리대 완성! 제품명에 써있듯이 모블리대, 한자로는 이제 마귀여라고 쓰여 있었죠. 그 제품명에 있는 그 이름이 이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큽니다. 좀 많이 커요. 일단은 날개 양옆 기준, 이거는 뭐 굳이 이 상태가 아니어도 똑같죠. 34cm고요. 앞뒤 길이가 저기 트라이던트부터 해서 여기가 42cm 정도 되네요. 41에서 2cm 사이 정도 되네요. 엄청 큽니다. 길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컬러도 은색, 초록색 막 다 메탈릭 코팅 파츠 쓰고 그러니까 색감도 화려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바닥면도 색감이 좋더라고요. 굳이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프레임이 회색이 많이 보여도 나쁘지는 않다. 이 가운데 이런 실린더들이 약간 뼈 같은 느낌도 주는 그런 이미지도 좀 있어요.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시할 만한 느낌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게 어찌 보면 메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린 아직 이 썬더볼트와 도킹을 안 시켜봤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백팩을 다시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스탠드에 올려놨습니다. 바로 썬더볼트가 와서 썬더볼트 백팩 도킹! 자, 이렇게 도킹 완료! 그런데 뭐 이렇게 백팩을 수평으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아까 이렇게 가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동을 시켜주고 날개 부분만 살짝 이렇게 살짝 앞을 보게 이렇게 해서 이 건블레이드도 좀 각도 좀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게 깔끔하게 세우는 게 가능합니다. 쭉 보면 아까 구성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짧은 스탠드 바닥에 서 있을 때를 상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데 아주 적합한 높이로 스탠드가 뒤에서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왼팔에는 쉴드도 장착을 하고요. 쉴드는 이제 팔에 있는 구멍에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끼우고 주먹손을 라이플 손으로 교체를 하면서 어설트 라이플도 한번 손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장 상태도 완성! 따로 트라이던트를 어디 수납을 해둘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트라이던트는 그냥 손에 들 때 이렇게 적당히 또는 이제 가오리로 변형할 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가오리의 머리 부분이 쉴드가 된다라는 아이디어도 꽤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색감도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게 백팩이 상당히 사실상의 본체라는 점이 좀 재밌는 그런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스탠드도 높은 걸로 바꾸고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이 상태에서 사이즈 한번 재보면 일단 키는 사실상 소체죠. 키는 21cm가량 되고요. 뿔까지 하면 저 한 22cm가량 나오네요. 그리고 백팩의 좌우 사이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34cm 정도. 가오리에 꼬리가 없으니까 앞뒤 길이는 짧아지죠. 22cm 정도 됩니다. 그래도 크네요. 그러면 스탠드도 큰 걸로 바꾸고 조인트도 긴 걸로 바꾸고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동 범위도 넓고 액션 자체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팔다리 뻗어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백팩까지 합쳐지면은 되게 샤프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네요. 그리고 쉴드로 방어하면서 백팩에서는 로켓 앵커를 사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로켓 앵커가 이 뒤쪽에 있어요. 백팩의 이 뒤쪽,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리드선 연결하고 파츠 끼워주면 됩니다. 다음은 트라이던트를 손에 쥔 모습 딱 지켜들면서 뭔가 힘을 발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트라이던트를 앞으로 내세우고 적을 찌르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그렇게 고속으로 찌르러 돌진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뒤쪽 백팩도 완전히 전개를 시켜놨고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날개의 각도도 살짝 틀었어요. 살짝 틀어서 몸은 약간 옆을 보고 있지만 백팩은 제대로 뒤를 보고 있게끔 각도도 맞춰봤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백팩에 수납하고 있던 무장 건블레이드 손에 쥐어봤습니다. 건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총 형태로 두 개를 동시에 막 난사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검으로도 이걸 쓸 수 있으니까 포즈 바꿔볼까요? 짠! 이렇게 손잡이를 세우면 검 형태가 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무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한신성 썬더볼트 모블리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저도 이렇게까지 파츠가 많을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리뷰까지 다 마친 후기를 좀 남기자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니 이 가격에 이 정도 파츠 수,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고? 신기하네?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런너가 30장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커다란 런너들이다. 그래서 파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일단 스티커 뭐 거의 안 쓴다. 스티커 써봤자 뭐 빛반사 스티커 정도 포인트로 쓰는 거 몇 개? 일단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컬러는 다 분할. 막 이게 굉장히 놀랍기도 해요. 특히나 저 메탈릭 그린으로 코팅된 파츠, 메탈릭 실버, 거기다가 저 자잘자잘한 노란색들이 전부 다 분할이니까 조립하면서도 야, 이 정도로 작은 부품? 야, 이 정도로 분할을?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조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디자인도 일단 처음에는 아니 모블리대가 뭐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스펠링을 검색해보니까 가오리과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아, 백팩이 가오리처럼 생긴 게 그거였구나 해가지고 아, 썬더볼트 모블리대에서 모블리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저 백팩이랑 실드고 아하 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디자인 컨셉 자체는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가오리 형태의 백팩, 그거를 나눠서 꼬리 부분이 이렇게 건블레이드랑 이런 트라이던트가 되고 막 그런 부분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 주요 힘받는 주요 관절들, 뭐 어깨, 허리, 고관절, 무릎 이런 부분들 관절 조립 시에는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대신에 그 나머지 외장 부분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립하는데 큰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분할이 많은 만큼 파츠가 작은 것들도 꽤 있다라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골반에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우는 게 아니라 백팩에 끼우니까 포즈 잡았을 때도 유지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관절도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